안녕하세요. 오빠브라우톡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대장 A7블럭, A8블럭, 일반 공급만 26,081명이 몰렸습니다. 경쟁률은 128대1을 찍었고요. A7블럭은 121대1, A8블럭은 137대1을 기록을 했네요. 일반 공급 청약 마무리되면서 거의 25,000명 정도가 운집한 가운데 엄청나게 뜨거운 그런 경쟁률을 찍게 됐습니다. 이틀간 접수한 특별 공급의 경우 A7블럭은 8,649명, A8블럭은 8,441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전에 A5블럭, A6블럭도 22.3대1을 기록을 했지만 A7블럭, 8블럭이 훨씬 더 경쟁률이 뜨거웠고요. 5배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분양가가 확실히 합리적이다 라는 그런 평가가 많았었죠. A7블럭이 5억 2천 정도 나왔었고 A8블럭이 5억 1천만 원 정도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확실하게 적용되는 아파트 많은 사람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죠. 지금 고분양가 논란으로 거의 정점에 달해 있는 신축 분양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누가 그렇게 고점에 매달려 있는 분양가 억지로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자체가 지금 고금리에 물려 있고 분양가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대출 파이가 더욱더 늘어나게 되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건 매수자 입장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격이 주거 안정의 테두리가 돼야 된다. 결국 합리적 집값이 합리적 삶을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값 자체가 비합리적이면 그 비합리적인 집값을 잡으려고 쫓아가다 보면 삶 자체가 완전히 왜곡되게 되죠. 맷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집에 살게 되는 건데 이게 내가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집을 등에 이고 지고 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참 얼마나 집 자체가 이건 행복이 아니라 고통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무튼 지금 화성, 동탄 2신도시, 부천 대장지구, 하남 교산지구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오산 세교 이지규, 오산 세교 아테라가 민간 참여 공공 분양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도 굉장히 좀 매력적이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고 민간 참여하고 공공 분양의 형태를 띠고 있는 곳이 전체 433세대가 분양을 하게 되는데 일부 평면에서는 2억대 후반에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도 있을 정도로 가격대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다음 주에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5월 30일로 예정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본격적인 접수 일자는 아마 6월 9일쯤에 시작이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산 세교 이지구는 여전히 인프라 확충이 관건인데 주변에 허허벌판이다 라는 그런 어떤 평가를 또 많이 받고 있는 곳이죠. 근데 GTX-C가 오산역에 들어서는 관계로 상당히 교통의 환경이 굉장히 좋아질 전망이기도 해서 나름대로 실수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비교적 좋은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서울 지하철 1호선 오산역이 직선거리로는 2.4km, 걸어가기는 좀 버겁죠. GTX-C 연장 호재가 잔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역, 서울 업무지구까지는 쾌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또 호재도 업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메리트가 있는 곳이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보자면 반경 1km 내 철도 교통은 없다는 사실. 계속해서 오산세교는 지금 인프라 시설이 확충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인내가 필요한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일단 분상제 가격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집에 대한 일단 접근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인프라 확충이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경기 좀 외곽 쪽에 분상제 아파트가 들어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얼마나 오를까를 바라보기보다 얼마나 여기가 좀 안정적일 수 있을까에 좀 집중을 하시면 되겠고요. 너무 많은 욕심은 투기적 실수를 하게 돼요. 자산시장에서 굉장한 리스크를 맞게 될 수가 있는데 욕심은 수위를 넘어서면 큰일 나게 돼 있어요. 목마를 때 한 컵의 물은 그 갈증을 해소시킬 수가 있죠. 근데 그 물이 철철 넘쳐가지고 엎어지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어느 정도의 수위를 잘 채워나갈 때 확실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매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뭐 GTX 착공하면 뭐 엄청나게 오른다던 송도 집값 보십시오. 12억 넘던 집이 뭐 반토막이 나가지고 엄청난 비명을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GTX 비노선 인천 구간 여의도까지 뭐 23분까지 안 걸린다는 그런 어떤 호재들이 쫙 깔려 있어서 여기 뭐 5억대, 6억대, 뭐 7억대 분양을 했다가 12억까지 집값이 껑충 뛰었었는데 다시 반토막이 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성도 인천대 입구역에서 경기도 남양주 마석을 잇는 GTX B 노선이 이달 착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통 호재가 반영이 안 된다라는 건 벌써 뭐 선수들이 다 알고 빨대 다 꽂아놓고 쪽쪽 빨아먹고 다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그만큼 갯벌 장사라는 얘기입니다. 썰물처럼 바닷물이 다 빠져나가고 조개를 주어야 되는데 그마저도 여의치가 않다는 얘기. 다 미리 주워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송도,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를 보면 6억대, 뭐 5억대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송도 에듀 포레 프루지오 역시도 9억에서 6억대로 지금 훅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 집값 5월 셋째 주 0.06% 내리면서 이게 연속이라는 게 굉장히 치명적이죠. 35주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천 집값이 자산 가치로서의 어떤 이 성격 제대로 단단하게 가지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채권 최고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인천입니다. 71.97%에 이르고 뭐 대략적으로 집값의 70%를 대출로 땡겨가지고 인천에 있는 집을 산다고 하는데 이 집 자체도 고점에 물려있기 때문에 그 고점에 물려있는 집을 잘못 샀다가는 지금 반토막 나고 있잖아. 송도 집값이. 그만큼 엄청난 자산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뭐 설상가상으로 7월 1일부터 1.5% 가상금리가 붙는 스트레스 금리가 붙기 시작하는데 3단계가 본격 출범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더욱더 고금리 상황이 압박할 수 있겠고 채권 최고액 비율을 보면 서울이 50%, 경기가 67%, 인천이 71.97%. 그만큼 우회에서 빠져나가는 수요들이 인천에서 집을 잡기 시작했는데 대출을 많이 땡겼다는 거지. 근데 금리는 내려올 생각 안 하고 채권 최고액이 계속적으로 높아진다는 건 결국 연체로 갈 수밖에 없는 위험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집합건물 채권 최고액도 마찬가지예요. 노도강 중심은 대략 50%인데 뭐 조금 중급지, 상급지로 갈수록 서대문구, 그죠? 그리고 영등포구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비교적 서울 외곽에 있는 집값 그걸 동원하기 위해서는 대출 더 땡겨 썼다는 얘기죠. 어찌 보면 좀 만만하게 생각해서 대출 파일을 늘린 건데 이 지금 금리가 역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굉장한 어떤 연체율이라는 뭐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 높을 수밖에 없고요. 이럴 줄 몰랐다. 노도강, 영끌족, 좀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조심조심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셔서 뭐 뭔가가 일이 잘 풀릴 거다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본인 스스로의 몸부림이 필요한 그런 또 시기라서 잘 들여다보시면서 액션 움직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바라고 뭔가 이루어지겠지 하는 그런 움직임보다 내가 먼저 움직이면서 바라는 사람은 더욱더 자신의 목표에 빨리 다가설 수가 있겠죠. 노도강의 아파트값 변동률 모두 지금 보합선을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대출을 많이 땡겨 쓴 곳인데 자기 자가가 좀 가치가 올라서야 되는데 오히려 보합이나 하향세로 꺾이고 있으니까 뭐 툼에 가격을 던지고 이참에 이 가격에 못 팔면 내가 끝나겠구나. 인생 종치겠구나. 라는 위기감이 더해져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늘 배보다 배꼽이 큰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아. 자기 맞춤 옷을. 이게 내 옷인지 아닌지, 이게 내 집인지 아닌지. 안 맞으면 어딘가 구멍이 숭숭 뚫릴 수밖에 없어요. 집은 좀 꽉 차게 자기 범위 안에 들어와야지 그 범위를 벗어나면 집은 이후부터 역공을 시작합니다. 폭풍에 그 집이 후딱 날아가. 무슨 말이냐? 경매로 지금 이미 경매로 날아가잖아. 원금이자 못 갚기 때문에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그렇게 집을 정말 처절하게 잡았는데 그 집이 처절하게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만큼 내 수위의 어떤 범위를 넘어서는 어떤 투기적 수요로 내가 접근하다 보면 오히려 역풍 맞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지난주에 뭐 깜짝 놀랄 뉴스로 나타났잖아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여기 분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무려 35건이나 부정청약 적발됐습니다. 그 부정청약의 유형이 뭐다? 위장전입니다. 내가 서울에 안 살아. 부산에 살아. 대구에 살아. 대전에 살아. 근데 장인 장모 지인 통해서 주소 이전해가지고 당첨이 되는 거. 또 이런 어떤 우회적인 이 전법 부정청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첨되는 것도 좀 신기하고 청담 르엘 롯데캐슬 하이엔드 브랜드 아닙니까? 15건의 부정청약 적발이 됐습니다. 총 뭐 50채 정도가 나올 수 있겠는데 이게 좀 필터링에 걸쳐지게 되면 레미안과 롯데캐슬 르엘은 다음 주 이 무순위 여부가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게 통과가 되면 아마 20채 정도는 뭐 대량으로 쏟아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줍줍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못 나올 것이냐 다음 주에 한번 상황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나 청담 르엘 최상급지에 있는 아파트 어떻게 해서든 어떤 편법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집을 잡는다면 나는 인생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완전히 물거품이 된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잖아. 청담 르엘은 지금 52억 하고 있습니다. 분양하자마자 뭐 거의 34평이 뭐 거의 2배 정도로 지금 뛰고 있어요. 59A가 17억, 18억 정도에 분양을 했었고요. 84B가 23억, 24억에 분양을 했었는데 벌써 52억이야. 거의 뭐 2배, 25억에 2배에 52억이면 이거 뭐 어마무시한 거 아닙니까? 뭐 그러니까 사람들 눈이 뭐 휙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너무 욕심을 과하게 부리니까 이렇게 부정청약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역시도 거의 뭐 30억에 이르는 그런 어떤 이 매매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뭐 5구제곱이 15 그리고 84제곱이 그래도 강남에서 나오는 아파트보다 조금 그래도 수위가 낮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18억, 19억에 나왔죠. 30억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편법을 동원해서 여기를 잡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집을 살 때 로또 하자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조금씩 넓히자는 거예요. 최상급지도 바라보고 중급지도 바라보고 하급지도 바라보고 본인 소득과 여력 그 수위에 딱 맞춰서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게 좋지. 이런 식으로 모든 세상의 편법 동원해가지고 내가 로또 당첨되면 그냥 인생 끝나니까 그냥 모든 동원할 수 있는 화력을 다 동원하겠다. 십자포화를 퍼부었는데 결국 그 대상은 자기 자신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든 모두 나의 선택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러나 무리하지 않는 게 더욱더 중요한 그런 타이밍이죠. 눈이 멀어버린 집 몰빵은 집의 복수로 전환이 돼요. 이게 우주적 원리입니다. 모든 어떤 무생물들이 아무런 생물적인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같지만 다 만물은 살아있어요. 어떤 경우는 집이 화를 몰아내고 복을 탁 불러오는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부정청약 통해 가지고 모든 걸 얻은 것 같았지만 복을 쫓아버리고 화를 불러오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뭔가 이 자연의 섭리에 맞게 그리고 인간의 어떤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좀 정직하게 그리고 내 수위에 맞게 그리고 욕심부리지 않고 주거 수요에 맞춰서 차근차근 가다 보시면 가치는 자연 따라오게 돼 있어. 높은 태양을 통해서 내 그림자는 항상 내 뒤를 따라오잖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내가 투명하게 간다면 내 삶이 지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조금씩 전진하는 그 발걸음 뒤에 가치는 항상 그림자처럼 뒤에 따라오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 있게 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역시 지금 뭐 서울 상급지 잡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뭐 편법을 온갖 세상의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결과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욕심이 화를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집은 화를 몰아내고 복을 불러야지 복을 쫓아내고 화를 들여서는 안 되잖아. 그 중심에 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나름대로 잘 정하시고 좀 미니멀로 가자. 너무 부품하게 가지 말고 단단하게 가시면 정말 그 가치도 따라올 수 있는 나만의 울타리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집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뻔뻔한 부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